6월 30일 금요일 KNN 뉴스입니다.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이가 숨지자 그대로 야산에 안매장한 부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미신고 어린이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경찰은 숨진 아이의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거제시 경찰 병력이 한 야산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찾는 것은 아이의 시신입니다. 30대 A씨 등 아이의 부모는 지난해 9월 거제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남자아이가 닷새 만에 숨지자 그대로 유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이 아버지는 이곳 거제의 한 야산에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40여 명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지만 아이의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에 피해 아동을 땅에 묻을 때 지표면으로부터 되게 좀 얇게 묻었다, 손으로 땅을 파서 묻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8일 시작된 보건복지부 전수조사에 따라 드러났습니다. 아이 어머니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남 고성군은 신생아 등록 뒤 출생신고가 누락된 점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생 신고 전에 자기가 입양해서 현재 미양육한다고 진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침에 따라서 요거를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미 2명의 자녀가 있다고 밝힌 숨진 아이의 부모는 화장 비용이 없어 아이를 매장했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찾고 있는 경찰은 부모에 대한 사체 유기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지난해 배가 고프다고 보채든 4살 딸 아이를 엄마가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아이의 몸무게는 7kg으로 거의 미라 상태에 가까웠는데요. 재판부가 이 엄마에게 상습 학대를 인정하고 징역 3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힘없이 축 늘어진 아이가 병원에 도착합니다. 배고프다 보챘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맞아 숨진 4살 A양입니다. 엄마는 6개월 동안 밥을 안 주거나 하루 한 끼, 그것도 분유를 탄 물에 밥만 말아 먹였습니다. 숨질 당시 몸무게는 생후 7개월 수준인 고작 7kg. 너무 말라 미라처럼 살갗과 뼈만 붙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엄마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랜 기간 방 안에 가둬 굶기고 상습적으로 때린 건 아이를 보호할 엄마의 역할을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친모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피해 아동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반인류적 행동으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양과 함께 살던 엄마의 동거녀 부부도 아동학대 살해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A양 엄마에게 1,500회가 넘는 성매매를 강요해 1억 2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집에서 A양과 또래인 아이도 같이 살았지만 학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삶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아동이 학대로 살해되고 난 이후에 그때야 슬퍼하거나 양형을 높이는 이런 일보다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한편 재판부는 부부 때문에 범죄가 이뤄졌다는 A양 엄마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투숙객 17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던 부산 해운대 호텔 화재의 유력한 원인이 담뱃불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은 평소 오작동이 잦다며 소방 설비마저 꺼뒀던 걸로 드러났는데요. 이렇듯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가운데 비슷한 지하 주차장 화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잿더미가 된 주차장 안에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20일 난 불로 헬기와 사다리차까지 동원돼 170여 명이 대피한 부산 해운대 호텔의 지하 주차장입니다. 현재까지 유력한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담뱃불입니다. 소방 현장 감식 결과 불이 났던 지하 6층 폐기물 적치장에는 다수의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CCTV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모습까지 잡혔습니다. 문제는 스프링클러와 경보조차 먹통이었다는 겁니다. 2006년 지어진 건물에 평소 소방 설비 오작동이 잦다며 호텔 측이 연결을 중단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피와 구조가 늦었더라면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비슷한 지하주차장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낮 부산 기장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40여 명이 대피하고 자동차 4대가 불에 탔습니다.
차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지하에서 담배 피고 그러진 않았죠. 그 차에서 그냥 불이 났다 이래서 우리는 연기 때문에 못 내려가가지고 옥상에 대피했어요. 소방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소방 설비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장마 기간 집중호우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비는 주춤하겠지만 습도가 높은 가운데 기온이 올라가 찜통 더위가 찾아올 전망인데요. 날씨 변화가 잦은 만큼 대비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시 영천간변입니다. 어젯밤 쏟아진 비로 강물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강변 벤치는 부서졌고 나무도 여러 그루 뽑혔습니다. 네, 이곳은 시민들이 이용하던 산책로입니다. 하지만 계속 내린 장맛비에 완전히 잠겨버려서 지금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젯밤에는 서부 경남에 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함양 61.9mm, 산청이 54.3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5건의 피해가 신고됐습니다. 이번 주말은 장마가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습도가 높아진 가운데 기온이 올라가는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장마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장맛비는 다음 주 초 다시 내리기 시작할 전망입니다. 많은 비로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집안이 약해져 있어 붕괴 위험 등이 더 높습니다. 집안이 약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산사태 위험 지역, 획경사지, 노옹벽 등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적금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재난당국은 장마 기간 동안 날씨 변동이 잦은 만큼 기상 상황과 재난안전 문자를 계속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NN 정경입니다. 부산 만덕 1, 2터널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만덕 3터널이 오늘 자정 개통합니다. 이름은 만덕 초읍 아시아드 터널인데요. 그런데 교통 정체 해소를 놓고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표준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북부에서 연제구를 잇는 4.3km의 만덕 초읍 아시아드 터널이 개통됐습니다. 1996년 민간 투자자까지 선정됐지만 IMF로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7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개통은 늦어졌지만 민간 투자에서 1,510억 원의 재정 사업으로 바뀌면서 무료로 운영됩니다. 무엇보다 만덕 1, 2터널의 상습 교통정체 해소가 기대됩니다. 3터널이 개통함으로써 아마 이 북구에서 연제 또 진구를 오가는 시민들께서는 상당히 그 교통 편익이 증진될 것이고요. 또 만성 정체도 좀 풀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우려도 나옵니다. 덕천동에서 2.15km의 터널을 지나면 거제동 아시아드 경기장 인근까지 1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도로가 넓은 법원 쪽이 아니라 시민도서관 쪽 삼거리로 내려올 때가 문제입니다. 이곳이 시민도서관 삼거리입니다. 지금도 도로가 좁아서 교통서비스 수준이 2등급인데 터널이 개통되면 부산시 조사로도 FF 등급, 즉 거의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서면이나 동서고가로 계급망면 차량들이 늘면 병목 현상은 불보듯 뻔합니다. 연결도로와 지하차도 건설이 필요한데 예산 1,600억 원이 드는 만큼 기약도 없는 상황입니다. 나와서 거기서로부터 동평로로 빠지는 도로와 접속부를 연결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지금 거의 앞으로 언제 될지 아무도 예측이 안 되고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자정부터 운영되는 만덕 초읍 아시아드 터널이 병목 현상 우려를 딛고 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지역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신발 산업 메카 부산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역의 신발 제조 공장과 전국의 패션 기업들을 연결하는 스마트 신발 제조 플랫폼을 만들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렛츠고 스타트업, 오늘은 패션테크 스타트업 크리스틴 컴퍼니를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0, 80년대 신발 산업의 메카였던 부산. 하지만 인건비 등 각종 여파로
경쟁력이 뚝 떨어지면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신발 산업의 부활을 위해 지역의 한 스타트업이 AI 기반의 스마트 신발 제조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전국의 다양한 패션 기업들을 지역의 신발 제조 공장과 연결시키는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전국 신발 공장의 70%가 몰려있는 부산의 장점을 살려 이미 지역의 공장 300여 곳을 온라인으로 연결했습니다. 고연령이 되신 이 공장분들을 만나더라도 소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거를 저희가 다이렉트로 브랜드와 공장을 바로 매칭할 수 있고 디자이너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빠르게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는 것들을 저희 쪽에서 솔루션을 제공을 함으로써 주문형 대량 생산이 아닌 차별화된 신발을 만드는데 AI 빅데이터 분석으로 최신 유행 트렌드를 디자인 기획에 반영합니다. 또 최신 트렌드 분석부터 신발 생산까지 기존 8개월 이상 걸리던 공정을 평균 2개월로 단축했습니다. 고착화된 이런 문화 때문에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주도권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러한 솔루션의 개발과 빠른 선점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서 우리나라 신발 시장을 다시 한번 또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통 제조 산업에 지역 청년이 접목한 디지털 기술 혁신을 통해 부산 경남 지역의 신발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부산도시공사가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문화예술타운인 쇼플렉스 개발 사업자를 상대로 판매한 토지를 회수하기로 해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도시공사는 쇼플렉스 사업자가 지난해 말부터 담보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환매 특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사업자는 최근 8,600억 원의 투자 유치 계약을 따내는 등 사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첨단기술 강소기업인 에이트원과 자이언엔텍, 효성전기 등 3개 기업이 부산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확장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방산기업인 에이트원과 자동차 부품기업인 효성전기, 자이언엔텍 등 3개 업체는 800억 원을 투자해 230명 이상의 인력을 채용하고 부산시는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도내해수욕장 27곳이 내일부터 차례로 개장합니다. 7월의 첫날인 내일은 거제 학동 등 16개 해수욕장이 개장하고 7일에는 사천 남일대와 남해 상주 은모래 등 5개 해수욕장이 개장합니다. 또 8일에는 통영 수륙 등 3곳이 마지막으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이사장의 측근으로 분류되어 온 오석근 아시아 콘텐츠 필름마켓 위원장이 사의를 나타냈습니다. 오 위원장은 이번에 내부 갈등의 원인이 된 운영위원장 직제 도입과 선임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로써 지난 5월 허문영 집행위원장을 시작으로 이용관, 오석근 위원장까지 영화제 1세대가 잇따라 퇴진해 세대 교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남교육청의 아이톡톡과 아이북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을 참관한 이 부총리는 경남교육청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선구적으로 잘 추진한다는 평가를 밝혔습니다. 또 경남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경남 서쪽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됐습니다. 다만 오늘 밤 부산과 창원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세찬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장맛비는 내일 새벽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과 남해안 많은 곳에 60mm 이상, 그 밖에 경남 내륙에는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주말 동안 장마는 잠시 주춤할 텐데요. 경남 서부 내륙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나타나면서 그 밖에 전국 내륙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진주가 29도, 거창 31도, 함양은 32도로 덥겠습니다. 창원의 낮 기온 28도, 거제 27도, 밀양과 창녕은 31도까지 오르겠고 한낮의 부산은 27도, 김해 29도, 양산은 30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다시 장마의 영향권에 들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